그럼 지금부터는 지난 27년간 이 한국 경제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종석 원장님을 모시고 시장 경제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석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그렇게 좋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름은 참 좋죠. 한국경제연구원. 그래서요, 요즘 한국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좀 뭘 알겠지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답답하긴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미국발 경제위기라는데 그 미국에 그 유명하다는 경제학자 다 있고요. CIA도 있는데 왜 자기네 경제에 썩어 들어가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이따 나중에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시간 맨 끝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기업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시장 경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사진 두 개가 이게 짐작이 가시죠? 이게 방글라데시도 아니고요. 무슨 동남아의 어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요. 바로 60년대의 서울이에요.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눈에 선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60, 7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동대문 지나서 마장동 지나서 중랑천 부근 가면 청계천 복개되기 전에 양쪽에 이걸 주택가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들이 쭉 있었죠. 누가 이 사진을 보더니 저 하얀 건물이 한양대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 그 끄트머리 중랑천 어귀라고요. 지금은 강변도로가 멋있게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의 큰 도시에 가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불과 한 40여 년 전에 서울이 이랬어요. 누가 그러는데 청계천을 우리가 덮은 이유는 길을 내고 고가도로를 놓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서울 한복판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 양쪽에 이런 참 자랑스럽지 않은 이런 이 주택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린 거죠. 그러니까 청계천이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가난의 상징, 이걸 없애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은 건데, 근데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거를 환경과 어떤 성공의 상징으로 다시 되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의 명소 그리고 관광 명지가 된 그런 청계천이 이렇게 됐잖아요. 40년 만에, 불과 4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0년의 변화는 사실은 거의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변화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사실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이 없지만 저는 오히려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1945년에 광복되고 48년에 각각 체제가 다른 두 정부를 수립해서 지금까지 한 60년 왔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언어가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김치 먹잖아요. 동포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평균 수명이 60세에 불과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에 접근해가고 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을 하고 있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유전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통 문화와 언어가 똑같은데 어떻게 20년을 더 살고 덜 살 수가 있는가? 차이는 딱 하나 아닌가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로 경제제도가 달랐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 독재 체제로 계획경제로 갔던 것이고 폐쇄경제로 갔던 것이고, 어쨌거나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우리는 친서방의 개방경제의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60년 만에 평균 수명 20년의 차이를 갖고 왔다는 사실. 여러분들 1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뭘 못하겠어요.
20년을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체제 선택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낸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대한민국은 어쨌든 무슨 이유에선지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일궈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감사하는 걸로 끝내야 되느냐? 아니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은 계승 발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운명은 한 세대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가 지금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으로부터 3, 40년 뒤에 다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광부로 가고 파출부로 가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공의 비결, 한 나라가 성공해서 부자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얻어진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장경제 바로 알기라는 주제어를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포뮬라, 그 공식이었던 시장경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있으시고 들어본 바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 시스템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도 없죠. 그래서 오늘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장경제 참모습은 뭔지, 뭐가 문제고 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제 원론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GD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번역하자면 국내 총생산이에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기업인들과 상인들이 제공하고 받은 대가, 지금 어떤 물건을 팔았으면 생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가, 그러니까 판값이나 받은 값이나 같으니까 이렇게 합치든 저렇게 합치든 GDP다 이거죠. 950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머릿수로 쪼개면 n분의 1로 나누면 평균 국민소득이라고 그러죠.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GDP는 분명히 교과서에 의하면 생산량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산한 양이 950조 원어치를 생산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무 거리낌 없이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게 국민소득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설명하자면 그건 이제 지루한 얘기가 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1인당 생산량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지식을